미국 사회보장국에서 드디어 소셜연금 초과지급액 회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번 회수 대상이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지난 24일부터 회수가 시작됐고요. 4월부터는 과지급 통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번 회수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선 소셜연금 초과지급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이건 사회보장국에서 수급자에게 본인이 받아야 하는 자격 이상으로 연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소득 증가로 인한 문제예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소득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연금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서 과지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책 변화 때문이에요.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이 변경되거나 다른 정책들이 바뀔 때 시스템이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정말 답답한 건데요. 시스템 오류나 직원 실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회수 정책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소셜연금 과지급액을 회수할 때 연금의 100%를 모두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내가 받을 연금을 전액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3월 27일부터는 정책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최대 50%까지만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래도 50%라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만약에 월 $2,000를 받던 분이라면 $1,000를 빼앗기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연금 종류에 따라서 회수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퇴연금, 미망인연금, 배우자연금,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최대 50%까지 회수가 가능해요. 하지만 SSI, 그러니까 보충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워낙 저소득이기 때문에 최대 10%까지만 회수할 수 있게 제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7월부터 약 200만 명의 연금 수급자가 수령액의 50% 삭감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사회보장국이 과지급 또는 오지급된 수급자에 대한 환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 적용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특히 그동안 장애연금이나 생활보조금 수급자 중에서 소득, 결혼, 장애 상태 변경 등 자격 조건 변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회보장국에서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과지급 회수 정책을 강화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수급자 보호 차원에서 과지급액의 10%까지만 환수해 왔으나 연방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공정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실제로 회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과지급이 확인되면 집으로 통보 편지를 발송해요. 이 편지가 도착하는데 약 5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편지를 받고 나서 30일 동안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바로 회수가 시작돼요.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정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에 대한 내용도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셜연금 과지급 회수를 당장 멈추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해 제기예요. 영어로는 Request for Reconsideration이라고 해요. 내가 보기에 이 결정이 맞지 않는 결정이야. 나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서류는 SSA 561번 양식이에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하시면 돼요. 이해 제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수 과정이 멈춰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두 번째는 면제 요청이에요. 이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소셜 시큐리티에서 말하는 회수는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는 이게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회수를 하려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해. 이것을 면제해줘. 이런 내용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서류는 SSA 632BK 양식이에요. 이건 갚아나가는 동안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출한 다음에 모든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에는 회수 과정이 일시 중단돼요. 세 번째는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최대 50%까지 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50%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아. 나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이럴 때 이 퍼센티지를 줄일 수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서류는 SSA 634 양식이에요. 이 서류를 통해서 회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유용한 방법이죠. 한인 커뮤니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먼저 언어 장벽 때문에 통지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로 된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과지급이 되는 걸 막는 거예요. 소득 변화나 개인 정보 변경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하고 연금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처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한 경우 살고 계시는 지역의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1-800-772-1213으로 전화 문의하셔도 돼요. 물론 전화가 쉽지는 않아요. 대기 시간도 길고 영어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있죠.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나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요. 많은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과지급 통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30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시간 동안 신중하게 대응 방법을 결정하셔야 해요. 과지급 금액과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해 제기를, 과지급이 맞다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면제 요청이나 상환 계획 조정을 고려하세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셜연금 과지급 회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현 행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더 엄격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수급자들의 생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연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강화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소셜연금 초과지급액 회수의 충격적인 현실과 대응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100만 명이 대상이 되고 7월부터는 200만 명이 50% 삭감을 당할 수 있다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제기, 면제 요청, 상환 계획 조정,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수를 중단시키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소득 변화나 개인 정보 변경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하고 연금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한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바른 정보와 적절한 대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